에이수스의 비보복 시리즈는 탄탄한 기본기와 좋은 성능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노트북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다나와 9월 표준 노트북으로 선정된 제품 역시 에이수스의 비보복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에이수스 비보복 프로 15 OLED M6500QE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보복 프로 15 모델은 에이수스 비보복 시리즈 특유의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각으로 새겨진 새로운 비보복 로고 디자인이 상당히 눈에 띄는 편입니다. 상판의 끝은 살짝 깎여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제품의 컬러는 약간 푸른빛이 도는 네이비 계열의 컬러이며 콰이어트 블루 컬러라고 부릅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튀지도 않고 적당하게 무난한 컬러에 상판 부분은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포트의 구성은 좌측에는 USB 2.0 규격의 A 포트 2개와 LED 인디케이터, 반대쪽에는 이어폰 잭과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USB 3.2 Gen2와 PD 충전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HDMI 1.4 포트, USB 3.2 Gen1을 지원하는 A 포트 1개, 그리고 전 어댑터 포트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사이즈의 16:9 비율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는데요. 해상도는 약 2.8K의 상당히 고해상도 패널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색 영역은 DCI P3 100%, 최대 밝기는 무려 600니트의 팬톤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사율은 60Hz가 아닌 120Hz를 지원하는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인데요. 간단하게 60Hz와 120Hz를 비교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 특성상 같은 120Hz라고 해도 LCD에 비해서 잔상이 훨씬 적어서 체감이 더욱 큰 편입니다. 100만 대 1의 높은 요양비, 120Hz의 고주사율, OLED 특유의 화려한 색감까지 디스플레이 스펙은 전혀 손잡을 곳이 없습니다. 화면 비율은 최근 유행하는 16:10 비율이 아닌 기존 16:9 비율인데요. 작업 공간 면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16:9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영상 시청에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 있는 웹캠의 경우 보안에 신경쓰는 에이수스 제품답게 물리적으로 아예 가려버릴 수 있는 가림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보드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웹캠을 끌 수 있는 핫키도 제공하여 이중으로 보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힌지는 180도로 펼쳐지는 180도 힌지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10키가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를 탑재하였고 에이수스 제품답게 키보드의 기본기는 탄탄한 편입니다. 살짝 오목한 접시형 키캡 디자인에 1.4mm의 깊은 키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좋은 키감과 비교적 적은 오타율을 보여줍니다. 외적인 부분은 만듦새가 상당히 뛰어난 편이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품에는 최근 에이수스가 신제품들을 적용하고 있는 에이수스 안티백테리얼 가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면에 향균 은이온 처리를 해서 박테리아 증식을 99%까지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노트북은 매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아주 좋은 처리인 듯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성능도 탄탄한 편인데요. CPU는 라데온 내장 그래픽이 포함된 라이젠 5800H 8코어 16스레드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래픽은 라데온 내장 그래픽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RTX 3050 Ti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램은 DDR4 16GB의 온보드 메모리를 탑재하였습니다. 업그레이드 부분에 있어서 온보드 램을 탑재하여 램은 따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데요. 다행히 내장 SSD는 교체가 가능한 M.2 방식이라서 합판을 열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추가 슬롯이 없는 것은 아쉽긴 하지만 온보드 방식이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 다행입니다. 성능은 간단하게 벤치마크를 몇 가지 구동해봤는데요. 우선 CPU 벤치마크는 시네벤치 릴리즈 23 버전을 실행해봤습니다. 멀티코어는 11508점, 싱글코어는 1312점을 보여줬는데요. 8코어 16스레드 구성의 라이젠 5800H를 탑재하여 인상적인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픽 벤치마크는 3D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스파이를 구동해봤습니다.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스코어 4883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2233점이 나왔고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12427점, 타임스파이 울트라는 2895점이 나왔습니다.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덕분에 비슷한 가격대의 내장 그래픽을 탑재한 노트북들 대비 훨씬 나은 그래픽 성능을 보여줍니다. 게임 벤치마크도 구동을 해봤는데요. 우선 GTA5 벤치마크를 FHD 보통 옵션과 2.8K 해상도, 최고 옵션 두 가지로 구동을 해봤습니다. FHD 보통 옵션은 평균 110프레임대, 하위 1% 프레임도 80프레임대로 쾌적한 수치가 나왔고 최고 옵션의 경우 평균 50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30프레임대로 꽤 괜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와 벤치마크가 유사한 섀도우 오브 툼레이드도 FHD, QHD,
보통 옵션과 최고 옵션으로 구동을 해봤는데요. FHD 기준에서는 보통 옵션은 평균 94프레임, 최고 옵션은 77프레임이 나왔고 QHD 기준은 보통 옵션은 58프레임, 최고 옵션은 43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적당한 옵션 타협을 한다면 쾌적한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최신 게임인 포르자 호라이즌 5의 경우 FHD 보통 옵션은 85프레임, 최고 옵션은 22프레임이 나왔고 QHD 보통 옵션은 62프레임, 최고 옵션은 1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사양을 꽤나 타는 게임이라서 모든 옵션을 풀옵션으로 올리면 프레임 드랍이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중간 옵션 정도로 플레이를 하면 큰 지장 없이 끊김없는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벤치마크 외에도 실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라이젠 세잔 프로세서와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여 탄탄한 성능을 갖춘 제품입니다. 사진 편집을 한다거나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하는 작업에도 큰 무리 없이 쾌적한 작업이 가능했는데요. 전문적인 프로 수준의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사양이겠지만 가볍게 아마추어 작업을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4K 30프레임, 3분길의 간단한 컷 편집 영상을 렌더링하는데도 약 1분 31초 정도가 걸렸고 가벼운 작업을 하는 데는 충분한 성능인 듯합니다. 들고 다니면서 웹서핑을 하거나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등 일반인 기준에서는 웬만한 작업은 무리가 없었습니다. 적당한 성능으로 무거운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아마추어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이밍 성능도 RTX 3050 Ti를 탑재한 만큼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가벼운 저사양 게임의 경우 최고 해상도 풀옵션 기준으로 140프레임 이상을 뽑아주었습니다. 12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프레임을 뽑아주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네요. 살짝 더 사양을 타는 원신 역시 최고 해상도 높은 옵션 기준으로 평균 50에서 60프레임 정도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사양을 꽤나 타는 배틀그라운드도 FHD 기준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의외로 나름대로 플레이를 할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완전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성능이 나왔는데요. 프레임이 살짝 불안정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일반 이동이나 파밍 시 평균 100프레임, 교전 시 80에서 90프레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RTX 3050Ti의 외장 그래픽이라서 게이밍에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다만 최적화의 문제인지 배틀그라운드처럼 약간 프레임이 끊기는 현상이 있는 게임도 있어서 어느정도 참고는 해야 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열 측정과 배터리 타임 측정도 해봤습니다. 우선 발열의 경우 보시다시피 키보드 하단 중앙 부분과 에어벤트가 있는 부분에 발열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따뜻하다는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넓게 발열이 분포되어 있어서 나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발열이 높은 칩셋이 아니다 보니 내부 온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배터리 테스트는 FHD 유튜브 스트리밍 테스트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테스트 결과 약 6시간 47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델은 70W의 배터리를 탑재하였는데 배터리 용량 대비 꽤 괜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마 OLED 디스플레이의 전력 효율과 비교적 낮은 TDP를 가진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꽤 인상적인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굉장히 품질이 좋은 OLED 디스플레이와 RTX 3050 Ti 외장 그래픽, 만들새가 좋은 바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가격이 장점인 노트북인데요. ASUS vivo 프로 15 OLED 모델의 가격은 2022년 9월 다나와 최저가 기준 약 140만원 초반대의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8K의 상당히 품질이 좋은 120Hz OLED 디스플레이와 RTX 3050 Ti를 탑재하고 적당한 휴대성까지 갖춘 제품이 140만원대라면 가격 대비 성능비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ASUS vivo 프로 15 OLED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번 다른 리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